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옛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오래된 벽돌과 희미하게 바른 목재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에 얽힌 끔찍한 비밀이 있다고 믿었기에 밤이 되면 그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저택에는 이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불행한 사건에 휘말려 모두 사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이 아직 저택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와 함께 창문 틀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대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전설을 확인하고자 주말을 이용하여 저택으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각각 강심장을 자랑하는 민수, 미스터리 소설 애호가 지연, 사진 촬영을 즐기는 영식, 그리고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는 지유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저물어가고 있었고 어두운 그림자가 건물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저택의 문을 열자 소름 끼치는 냉기가 몸 전체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넘겼지만 지연은 이미 긴장한 눈치였습니다. 지유는 손전등을 껴들고 선두에 서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저택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복잡했으며 각 방마다 특유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영식은 그 분위기를 카메라에 담기 바빴고 지연은 벽에 걸린 낡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그 의미를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저녁 10시가 다가올 즈음 이들은 2층에서 왠지 모를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다가 끊기는 듯한 소리였죠. 민수는 그곳으로 다가가며 별거 아닐 거야, 바람 소리겠지 라며 안심시켰지만 모두는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소리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은 간질거리는 두려움을 이기곤 합니다. 이들은 점점 더 깊숙이 저택을 탐험했고 마침내 오래된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고 방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는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식은 그 순간 무언가 의자 아래에서 빛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것은 낡은 손거울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손거울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있던 모든 창문이 닫히고 문은 삐걱대며 자물쇠가 걸리듯 잠겼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들의 모습이 비춰졌지만 그들의 뒤에 서 있는 낯선 실루엣도 함께였습니다. 그 실루엣은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더니 어떤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 가족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슬프면서도 무섭게 일렁였습니다. 순간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떨어뜨렸고 거울은 천천히 깨지면서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둘러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은 저택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이들은 다시는 저택에 들어가지 않기로 맹세했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종종 그들이 찍은 사진이나 놓고 온 물건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마치 그 묘한 손거울이 이들뿐 아니라 저택과 언젠가 다시 만날 운명을 예고하는 듯 말입니다. 이야기의 끝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과연 저택은 단순한 낡은 집일 뿐일까요? 아니면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의 유령일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저택을 찾아가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재미있고 소름 끼치는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 중 하나를 떠올려 보자면 산속의 미스터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산악 동호 회원이 겪은 신비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의 이름은 철수로 평소 주말마다 산을 찾으며 자연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자서 산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코스를 시도해보고 싶어 기존에 자주 가던 등산로를 벗어나 잘 알려지지 않은 길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간밤에 내린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모험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촉촉한 산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올라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풍경에 빠져 걷다 보니 어느새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알 수 없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인 상태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걸었을 때 철수는 나무 사이로 오래된 산장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산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산장은 매우 낡아 보였고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절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지방을 넘어 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상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산장 중앙에 놓여있던 낮은 테이블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겹겹이 놓인 오래된 종이들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철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린 소녀의 필체로 쓰여진 짧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주로 산장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과 소녀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철수는 일기장을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추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산속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다. 할머니는 나가서 그 소리를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슬프고 아름다웠다. 철수는 갑자기 등 뒤에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를 더욱 소름 돋게 만든 것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부드러운 노랫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멜로디를 흥얼거리듯 울려 퍼지는 소리에 철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고 철수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듯 황급히 일기장과 종이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에 휩싸인 채 그는 자신이 왔던 길을 따라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와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소녀의 일기와 그 목소리는 철수의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철수는 그 산에 대해 조사해 보았고 그곳에서 수십 년 전 실종된 소녀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놀랍게도 자신의 할머니와 함께 그 산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지만 철수는 다시는 그 산을 혼자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철수는 그 기억을 잊어가고 있었지만 가끔씩 깊은 밤 홀로 있을 때 그날 들었던 그 목소리가 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늦은 밤 자신의 귓가에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같은 환청이 들리곤 했습니다. 철수는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애썼지만 그날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수의 경험을 들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며 그 산장에 대해선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무서움을 느끼는 동시에 어떤 이들은 그 소녀의 목소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지 계속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여름날에 더위가 한창이던 8월의 어느 날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의 외곽 지역은 유난히 더웠고 그날은 특히나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없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주 흥미로운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글은 서울의 한 오래된 고등학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밀의 방에 대한 이야기였다. 학교 구석 어딘가에 봉인된 방이 있는데 밤 12시가 되면 그 방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에 그 방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까지 덧붙여 있었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이런 이야기에 쉽게 흥미를 느끼곤 했다. 마침 집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학교였기에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며칠 동안 그 학교 주변을 서성이면서 비밀의 방의 위치를 추측해보았지만 쉽게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뒷문 쪽에서 오래된 학교 건물에 청소부 아저씨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아저씨는 내게 이곳에 왜 자꾸 오냐고 물었고 나는 솔직하게 비밀의 방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저씨의 얼굴은 갑자기 굳어졌고 나에게 조용히 비밀의 방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는 이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오히려 그 이야기에 더욱 끌려 나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하고는 손전등과 간단한 생필품을 챙긴 뒤 다시 학교로 향했다. 밤의 학교는 을씨년스러웠고 몇몇 가로등만 희미하게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다. 한참을 주변을 배회하던 중 나는 오래된 본관 뒤쪽에 다다랐다.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작은 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통 때는
쉽게 지나칠 법한 장소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문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며 문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리자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북도 끝까지 이어진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계단을 내려갔다. 그 아래에는 오래되고 먼지 쌓인 복도와 여러 개의 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몇몇 방을 들여다보았지만 대부분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던 중 복도 끝에 위치한 작은 문 하나가 눈에 띄었다. 문고리에 걸린 녹슨 자물쇠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 그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의 흉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구석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쌓여있고 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 엉키어 쓰여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한가운데 걸린 커다란 거울이었다. 닦은 틈 없이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울은 깨끗하게 내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갑자기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보이는 듯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이번에는 확실히 한 여학생이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작스런 소름에 온몸이 굳어졌다. 그 순간 거울에서 그 소녀가 손짓하며 말을 걸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빨리. 놀란 나머지 방을 뛰쳐나왔고 정신없이 복도를 달렸다. 그리고 학교 바깥으로 나서기까지 쉼없이 달렸다. 학교를 나올 때까지 도등 뒤에서 울리는 소녀의 목소리가 나를 따라오는 듯했다. 그 후로 나는 그 학교에 다시 가지 않았다.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방에 대한 전설은 더욱 많은 이야기로 이어져갔고 학생들 사이에서 금기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무엇이 진실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름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었다.